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한방에서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바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는데요. 이 바나가 요즘에 많이 보여요. 얘는 원래 밭이나 들, 길가에서 흔히 발견돼요. 근데 시골 길가에서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쪽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돌아다녀도 바나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쪽은 특히나 좀 무리지어서 많이 자라고 있네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천남성가의 이 바나는요, 코르크층을 제거한 덩이줄기를 말합니다. 덩이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덩이줄기를 약으로 쓰는 겁니다. 보시면 덩이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얘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법제를 해서 드셔야 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나입니다. 원래 이름은 끼무릇이에요. 끼부리지 마라 할 때 그게 아니라 끼무릇. 이 끼무릇인데 끼무릇의 열매를 바나라고 해서 약으로 쓰는 거죠. 자, 이 바나는 이름은요 5월에 생산되기 때문에 대략 여름의 한 중간이 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나는 냄새가 거의 없고요. 씹으면 약간 점액성이지만 나중에는 몹시 아리며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있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독이 있어요.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한방에서는 가래를 삭히는 약재로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을 해요. 자, 오늘 시간에는 한번 바나 한번 효능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는요 전국 각지의 밭이나 습지에서 번식하고요. 약효 부위는 알줄기입니다. 알줄기. 동글동글한 것 좀. 네, 이 알줄기 보고요. 한번 보시고요. 바나를 쉽게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바나는 좀 특이하게 이 잎을 보십시오. 이 삼출엽인데요. 위에가 훨씬 커요. 저는 맨 처음에는 바나를 이제 잘 몰랐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은 이 위에를 보면 잎이 되게 크고요. 두 개는 작습니다. 삼출엽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다 돼 있어요. 예. 네, 바나의 생약명은 바나고요. 바나는 천남성가에 여러 해살이 풀로써 7월에서 9월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햇볕에서 말려 쓰는군요. 네, 바나의 성질은 따뜻하고요. 맛은 맵고 독이 있어서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일회 사용량은 알줄기 4에서 6g입니다. 독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바나는 끼무릇, 법바나, 소천남성이라고도 합니다. 바나는 반여름에 싹이 나와 꽃이 핀다고 해서 바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땅 속에 있는 알줄기는 둥글며 지름이 1cm 정도인데 여러 개의 긴 실뿌리가 있습니다. 생긴 게 우리 작은 감자 있잖아요. 감자같이 생겼어요. 그 조림에 먹는 감자. 절대 근데 드시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고 드시면 안 돼요. 네. 또한 바나는 꿩이 제일 좋아하는 풀로 알려져 있고요. 알줄기에는 독성이 있으나 약재로 이용되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산재 또는 환재로 만들어 사용하고요. 술을 담가서도 쓰고 생강과 함께 쓰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바나는요 주로 호흡기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감기, 결핵, 경련,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서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는 급성 이장병, 구토, 두통, 멀미, 복부 팽만, 불면증, 설사, 소갈증, 어혈, 목 언저리에 생긴 여러 개의 멍울이 골마 터져서 생긴 부스럼과 윗속에 물이 고여 있어서 출렁거리며 소리가 나는 증상, 만성이염, 또 만성이장염, 이뇨, 인후염, 인후통, 졸도, 기절하는 거죠. 중독, 중풍, 진통, 편도선염, 편두통, 습기를 받아서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 피부 미용, 기침과 가래, 해열, 목젖이 부어서 아래로 늘어지는 증상. 이건 예전에 자기가 많이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 그 숟가락 뒷면에다 소금을
넣고 이렇게 목젖을 대면 이게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민간요법이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도 시켰는데 저는 헛구질 나와서 저는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헛구질 네, 나와서 네, 네. 못 하겠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지럼증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흥분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밭이나 들에는 가끔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보세요. 심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슨 재배하는 것 같이 네. 아이고, 한 번에 많이 자랐습니다 네. 지금. 자연에 의해서 그냥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농부님들이나 일반인들도 그냥 풀이겠지 하면서 지나치거나 또 그 쓰임새를 잘 알지 못해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 몇 번 지나다녔는데 그냥 풀인 줄 알았죠. 바나를 알기 전에는 얘가 그렇죠. 바나인지는 몰랐습니다. 한번 보이면은 잘 보입니다. 보십시오. 네. 얘가 지금 바나의 어린 잎인데 생기고 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게 꽃 피려고 나오는 줄기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네. 모르겠습니다. 남들 보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뱀 모양 코브라 같이 오 멋있네요. 예. 네, 오늘 알려드릴 이 바나도 이런 풀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하고 알뿌리까지 둥근 것도 있고 해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드셨다가 꽤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감자야? 하고 먹어볼 수도 있다고요. 네, 예. 대부분 그 알뿌리 있는 게 예전에 구황식물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이 아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릴 건데 바나는 법제 없이 그냥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목까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네, 그러죠. 또한 그럴 때는 얻는 뭐라 그러죠? 응급처치로 예. 생강을 씹어 먹으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나를 막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생강 먹으면 되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토란 때 있잖아요. 그거 좀 잘못 삶은 거 먹으면 목이 이게 완전 따끔따끔하고 아주 불편하고 아주 아프거든요. 부어요. 또. 예, 저 목이 부어요. 근데 네. 이걸 먹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렇죠. 크게 위험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 토란도 천남성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쌀만 먹어도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집은 그 오리탕 끓일 때 3번은 토란대를 삶죠. 네, 기본이 3번입니다. 예. 많을 땐 5번까지 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못 먹어요. 예, 목이 네. 아파서. 예. 네, 이렇게 사람이 먹으면 목이 타는 듯하지만 꿩은 바나를 그냥도 잘 먹고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꿩이 많아요. 예, 꽁이 바나가 있는 데는 꽁이 많습니다. 네, 그럼 바나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나의 덩이 줄기에는 니코틴하고 비슷한 알칼로이드와 피토스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 성분들은 가래를 삭히는 데 좋은 효능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자주 드시는 약재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한방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또한 바나는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데요. 담이, 그러니까 가래가 기관지에 생겨서 기침이 많이 나오고 숨쉬기가 힘들 때는 바나와 함께 복령, 귤껍질, 배추를 같이 드시면 된다고 하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희끄무리한 가래가 나올 때는 배출과 원지, 천남성을 함께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천남성이 독인데 이럴 때는 또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실 때는 이제 완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뭐 이게 네, 다 그러면- 독이 있는 지금 보니까 네, 독이 있어요. 독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짙은 노란색의 가래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과 갈증이 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황금 아시죠? 황금은 꿀뿔과의 여러 살이 풀입니다. 네, 하늘타리, 살구씨를 바나와 함께 쓰시면 된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바나는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맑은 위액을 토하고 식욕이 감소하고 헛배가 부른 증상이 있을 때는 황기와 백출, 복령과 배합해서 환제를 만들어 상시 복용하면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외에도 바나는 구토증, 구역질, 불면증, 현기증, 급성위염, 멀미, 기침, 두통, 눈충혈, 종기, 부스럼 등에 좋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쪽이 지금 저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는데 왜 울리냐면은 그 멧돼지 채취
퇴치하는 그런 용입니다. 예. 원래 총소리가 났어요. 예전에 무섭게 총소리 네. 났는데 네, 네. 그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바나는요, 바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바나는 덩이줄기를 7월에서 9월 사이에 채취해서 그 아래 실뿌리 많죠. 네, 예. 그 잔뿌리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 후 하룻밤 동안 소금물에 담가서 쓴맛을 뺀 뒤 생강즙으로 법제한 후 4에서 10g을 진하게 달여서 복용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생강하고 같이 쓰면 얘가 좀 약성이 약해지나 보네요, 보니까. 네, 이제 생강이 그 바나의 독성을 중화시켜준다고요. 네, 많이 중화를 시켜준다고 그런 해요. 그렇군요, 예. 네, 이런 바나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법을 왜 많이 안 가르쳐줬냐면 또 따라서 또 드시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돼요. 그냥 독이 있기 이게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법제를 하는 방법인데 네.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바나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인데요. 바나는 모든 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질환이 있을 때와 체내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 병증이 있을 때, 그리고 당뇨병과 비슷한 소갈증이 있을 때와 목구멍이 마르면서 아플 때, 입이 마를 때와 장이 말라서 대변을 보기 힘들 때, 임신 중일 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임신 중에 이거 드시면 안 되겠죠. 독 당연히 안 있는데. 되죠. 당뇨병도 드시면 안 되고 네, 예. 소갈증도 안 되고 아무튼 혈액에 관련된 모든 병은 안 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있죠.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네, 예.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바나를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약재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는 곧바로 맑은 물로 씻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바나는 독성이 있는 식물로 바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꼭 전문가하고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자기 몸 상태하고 체질도 있고 기록도 있으니까 그 전문가하고 이제 진맥을 하시고 이제 쓰셔야지 임의적으로 쓰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이 타는 듯한 아주 그런 고통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도 이 한의학에서도 바나가 약성은 좋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 사용한다니까 우리가 그렇죠. 효능을 알아본 거고요. 네, 이제 뭐 가셔서 쓰셔도 된다 하시면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진맥을 하시고 선생님을 만나 보시고 그때 쓰시면은 좀 좋은 약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바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저희는 더 나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자 늦었어요. 예.